그동안 사회책임은 기업의 사회책임의 논리가 주를 이루어왔지만 iOS 26000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 모든 조직에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의 국제 표준이라는 점을 여기가 있다 해서 결국은 나라가 글로벌되고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결국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어떤 윤리 강령을 통해서 결국은 국제 표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지키도록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네. 좀 맞춰서 그래서 26,000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개념이 나옵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에 준한 조직으로 의사결정 활동, 이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 그죠? 건강복지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지속한 발전에 기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 적용 가능한 법 준수, 국제행동 규범과 일관성 유지, 조직 전반의 통합, 사회 책임의 이슈에 관한 생활을 포함한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7개국 그죠? 7개 핵심 주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올 건데요? 자 국제 트렌드 반영을 한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그죠? 예, 한번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죠?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 간의 환경, 공정 운영 방안의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좀 이제 26,000개 중에 7개, 그죠? 핵심 주제를 이제 다뤄가지고 이게 여기서 더 세분화 되겠죠. 지배구조. 조직의 지배구조가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대기업이 다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순환 구조에서 지배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주식을 사고 팔고 그죠? 못하게끔 그죠? 서로 자회사 그죠? 지주회사와 모회사 간에 서로 주식을 사고 못 팔게끔 이렇게 지배 구조를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 거죠. 의사결정의 투명성,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고려 여성, 소수 인원의 소외 등 이런 주체들의 참여 보장. 그래서 임원이 여성이 안 돼가지고 여성 임원이 몇 프로 되게 하라. 그리고 장애인 고용이 안 일어나서 장애인 고용을 몇 프로 유지하라.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법률로 정해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요. 인권 참 많이 거론되고 있죠. 인권. 언제부터 인권인가 할 수 있겠지만 인권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라가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 때, 그죠? 성장이 올라갈 때 이 인권에 대한 요구 조건이 올라가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인권 보장 힘들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죠? 소비자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 표현 보장, 자유 보장, 그죠? 아동 노동력 착취. 예전에 나이키가 축구공을 만드는데 나이키가 뭐 제품이 많잖아요.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하던데 축구화를 만드는데 축구공인지 축구띠고 다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아동이 고사리 손으로 그죠? 해가 손에 물집이 잡히고 한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 소년이 이렇게 축구공을 짓는 그게 보도가 되면서 나이키가 한 방 먹었죠. 예. 이 나이키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참 좋고 사회적 기여가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아동을 착취한다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보도되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됐었어요. 자, 아무튼 오래전 얘기인데 노동관의 국제노동기구가 만들어져서 국제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렇죠? 이런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이 문을 닫더라도 기업은 노동자에게 임금의 몇 프로요? 70%를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노동법에.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법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 그걸 지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그런 법규를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이 세계적으로 이제 표준 기준을 만든 겁니다. 특히 이제 탄소 배출 감축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꾸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라고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표준에 맞춰서 이제 이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사태 전에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환경 오염이지 않습니까? 환경 오염이고 이 미세먼지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죠. 근데 코로나 사태로 미세먼지가 차량 막 이동을 안 하니까 막 싹 없어졌긴 했는데 다시 중국이 활동하니까 미세먼지가 또 많이 대두되고 있죠. 중국이 다시 뭐 이렇게 움직이니까 공정 운영에 관해 부패 감시, 내부 고발자 보호. 자, 이 내부 고발자들이 나오겠지만 원래 내부 고발자가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애매할 수 있어요. 그죠? 기업 측면에서 보면 이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고발이 터지면서 그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죠? 네. 뭡니까? 삼성전자로 치면 그 삼성전자에 일하는 사람이 백혈병에 걸리고 그 삼성전자에 그럼 그게 이제 언론에 내부 고발이 되면서 언론에 반영되면서 그래서 이제 보상을 안 해주니까 1인 시위를 하면서 해가지고 다시 보상받고 이랬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회사가 나왔냐면 삼성전자에서 백혈병하고 우리 삼성전자에 근무한 직원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나오다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타협을 본 거죠. 그러면 이미 이미지는 실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이 나가는 거니까 늦죠 이미. 그죠? 그래서 물론 뭐 삼성이 지금 뭐 그래도 이미지가 많이 실추는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는 기업이 그런 부분에서 돈을 아낀다. 좀 그죠? 우리는 좀 사회적 책임을 다 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소비자의 이슈, 소비자의 보건이나 안전, 공정한 마케팅, 왜곡되지 않은 정보 제공. 자, 그래서 이 왜곡된 정보 속에서 소비자가 투자를 하고, 그죠? 못 믿으면 결국은 그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자, 지역사회 참여 발전, 지역 공동체 참여, 고용 창출 책임, 이런 조세 의무 준수, 이런 부분이 기업에서 잘 준수될 때 그 기업은 결국 이 사회에 기여하고 결국은 나라에 그죠? 기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회적 책임을 지금 다 좋게 설명을 했는데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찬성하는 이유는 일반 대중에 기여하고 기업의 이미지가 올라가고 책임감, 권한 균형을 맞추면서 자원을 보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신뢰를 받으니까 치료보다 예방을 할 수 있고 사회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정부 규제에 축소시켜서 뭐 신뢰를 받으니까 뭐 정부가 따로 제재를 안 할 수 있겠죠? 이게 원천이 될 수 있죠. 많은 소비자가 또 신뢰를 통해서 사주니까. 근데 반대가 뭔가 있냐면 왜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하는데 방해를 하느냐? 왜 돈을 기업이 애써 벌어둔 돈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왜 돈 내라고 하느냐? 이거죠. 근데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 기업의 구성원은 종업원이에요. 이해관계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다시 또 바깥에 나가면 또 사회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들어오면 기업 종업원이지만 바깥에 나가면 또 사회잖아요. 자, 비용 정대, 기술 부족, 그죠? 또 뭡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목표 달성에 방해된다. 오히려 돈 나가는데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그것도 신경 써야 되느냐? 경쟁력 약화,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오히려 약화된다. 집단 간의 마찰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힘에 지나친 비대지고 이러면 또 대기업의 어떤 돋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뭡니까? 예, 오히려 차별화. 예. 비교해서 또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일부. 자, 하여튼 그렇지만 계속해서 사회적 책임론으로
가고 있다. 이건 정답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가고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기를 또 국민들이 정부가 이 세계적으로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업 윤리 되겠습니다. 자, 기업 윤리. 자, 지금까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업 윤리. 자, 기업 윤리. 자, 기업 윤리는 그럼 사회적 책임은 뭐가 차이가 있는가? 기업 윤리가 사회적 책임보다 위에 있는가? 밑에 있는가? 어떻습니까? 법적인 책임 또 자발적인 책임은 그 사회적 책임은 그 위에 있다 볼 수 있겠죠. 기업 윤리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하고 법하고 윤리 다음에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에 근접하다. 그 위에 사회적 책임과 재량이 있는 거니까. 그죠? 자, 윤리란 생각, 말, 태도, 행위, 옳고 그름, 자, 승과 악, 도덕적, 비도덕적 구분한다. 도덕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인데 도덕 시간에 다 배웠는데 왜 길 가다가 침 뱉고 담배 공차 마음대로 불고 아무 때나 폭력을 쓰고 욕하고 다죠? 그리고 부하들 발로 쫓아가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죠? 양궁 뭐 활로 닭 잡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성추행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강연한다고 교육을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죠. 실천을. 그럼 자, 이 기업 윤리를 지금 와서 배워야 되겠느냐? 왜 기업 윤리 과목이 국영수보다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가? 난 그게 의문이에요. 반영되겠죠, 윤리 과목이. 하지만 국영수보다 비중이 별로 없잖아요. 맞죠? 제일 기본인데 기본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인성과 윤리는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할 말은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윤리적으로 앞서 했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냐, 이거하고 연관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크냐 작으냐 뭐 성장했냐 이거 놓고 보면 뭐 글로벌 기업이고 다 성장했는데 그 기업에 대한 그 구성원들이 윤리적으로 어긋남이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그 기업은 그 모습만 화려한 거지 언젠가는 망합니다. 망해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어요. 얘기했나요? 해도 한번 할게요. 행복의 조건에서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하랍니까?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으면 하루 행복한가 봐요. 자, 일주일 행복하게 하려면 말을 한번 타버려요. 말 타면 한 일주일 행복한가 봐요. 한 달을 행복하게 하려면 자동차를 바꿔버려요. 자동차 바꾸면 한 달 정도는 행복한가 봐요. 1년을 행복하게 하려면 뭘 해보라는 줄 아세요? 1년을 행복하게 하려면 바로 결혼을 해버려요. 왜? 제가 결혼했지만 1년 이상 행복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뭐 오래 가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1년 간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다음입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맞춰보세요. 10점 드릴게요. 10점 플러스 오프라인이면 바로 했을 텐데 바로 윤리적으로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정직해. 누구한테? 자기 자신. 남은 속일 수 있어 우리가. 그죠? 남은 속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 속여요? 다 아는데. 체면 건다고요? 네, 그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간에 윤리적인 부분이 기업에서
대두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윤리적인 부분이 기업을 아주 내공을 쌓고 탄탄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윤리와 당신. 자, 여러분이 지금 카메라 보고 있는 여러분이 웹사이트에서 이 정보를 편집해서 리포트를 낼 때 그 출처 다 달아요? 잘 못 달죠? 자, 그때 이 표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다 달아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달 수도 있고, 맞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어느 정도 뭐 되겠지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는 경우도 있겠죠. 심지어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저자가 써놓은 책을 그 표지만 바꿔가지고 다른 저자로 바꿔가지고 책을 내다가 그 출판사 사장님이 합의 보는 걸 봤어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다른 저자가 책을 썼는데 그 표지를 다른 교수로 바꿔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대학교에 판매하다가 잡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 돈이 없어서 자기 차 팔고 막 그랬었어.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 책 일부도 아니고 책 전체인데, 야, 뒤로 너무 그래도 용서해준 그 교수도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최근에 연구들은 학생의 시절 부정직성의 학교 졸업 후 직장에서 부정직성과 매우 높은 관련이 있다. 집에 새는 바가지가 밖에도 셉니다. 예, 맞죠? 집에 새는 바가지 밖에도 셉니다. 정확합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게 잘못됐다면 손을 안 대는 게 낫습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점점 커지거든요. 알겠죠? 자, 피존, 자, 이건 사례입니다. 책에 사례가 별로 없어가지고, 피존 때 묻은 도덕성, 피존 때 묻은 도덕성 씻어낼 수 있을까? 한 사례가 나오는데, 자,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윤재 77세 회장, 피존 회장입니다. 회사 간부에 대한 엽기적인 폭행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 회장은 임직원 폭행과 강제 해고에 대해 위로금으로 무마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언론에 들통나니까 또 이게 입막음을 한 거죠. 자, 공금 횡령 의혹도 사고했습니다. 더 파도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피조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일단 부정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결국 그 회사에 그런 회사에 내가 근무를 해야 되느냐 못하겠다 나오는 거죠. CEO의 무덤으로 알려집니다. 아무도 그 전문 그죠 경영인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회장 있으니까 전문 경영인 들을 거 아닙니까? 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자, 그러면서 피존의 뭡니까? 이 경영의 어떤 매출액이 이렇게 급감할수록 주식도 떨어지고 급감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기업의 CEO가 그 뭡니까 직원들 임직원을 폭행하고 이게 이제 이거 한 번이겠어요. 그래 쭉 해온 거죠. 쭉 해오다가 어느 날 딱 터진 거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날 한 번에 딱 터졌는데 한 번 딱 했는데 한 번 터졌다.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지금까지 쭉 해오다가 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니까 2009년도 10년쯤 됐네요. 최근 건 아닙니다. 지금 딱 봐서 그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이 기업의 CEO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자, 버니 매도프 뭐 어떤 사람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버니 매도프 다단계 금융사기. 참 우리나라도 다단계 참 진짜 다단계 대학가에까지 번져가지고요. 지금은 뭐 그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학에 다단계가 번져가지고 제가 그 수강한 학생 중에서 다단계 때문에 등록금을 다단계에다 넣어가지고 부모한테는 다 등록금을
신청한 걸로 하고 그걸 다단계 회사에 넣어가지고 정수기에서 넣어가지고요. 알고 봤더니 다단계 회사여가지고 돈을 못 받아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 학생이 그 다단계 회사에서 물품을 매겨받았는데 다시 돌려주고 돈을 400만 원을 다시 달라야 되니까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변호사가 한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직접 그 회사에 통화를 해가지고 돌려받았어요. 일부 수수료 제한. 그래서 400은 다 못 받고 480 얼마인가 받았었어요. 그래도 고마워 죽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단계 사기 우리나라도 세라젬부터 세라젬이 아니라 그 뭐 제품 라이프부터 해가지고 아주 다단계 지금 말하는 세라젬은 아닙니다. 그 말고 그 뭡니까 제품 라이프 뭐 다단계 회사가 하도 많았으니까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고수익을 바라는 그런 어떤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대학생들을 막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세대 교육을 시켜가지고 야 말도 마세요. 제 조카도 대구에서 이제 그 세대 교육을 받고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제 돈을 버니까 3,000원 500만 보내줘. 내가 딱 2달 뒤에 이자 딱 붙여서 600 줄게 딱 이런 거예요. 야 그렇게 하는데 500 안 빌려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보고? 3,000도 아니다 이러면서 욕을 해요. 500 안 빌려준다고. 500이 큰 돈은 아니죠. 큰 돈은 아닌데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회사를 내가 잘 알았고 그 회사 다단계 회사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게 사업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준 거예요. 또 친한 친구가 또 GTS인가 다단계를 해가지고 돈 2천만 거기도 2천 아니야 500이다 500만 투자하면 2달 후에 1,000만 원 만들어준다고. 돈 없으면 카드로 결제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막 저한테 들이밀면서 뭡니까 통장에 매달 돈 투자하면 돈 들어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500 투자하는데 600 들어오고 600 투자하면 뭡니까 1,000만 원 들어오면 되겠다. 돈이 뭐 100단 200단이 들어와요. 원금 포함해 원금 별도로 그 금액이 불어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회사. 그래서 제가 자꾸 투자를 하길래 제가 그러면 네 그 회사 제품이 뭐가 있냐 정수기. 근데 정수기가 얼마냐 그 80만 원 가까이. 그거 내가 한 대 사줄게. 그럼 나한테 투자할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걸 한 대 사주니까 돈만 안 안더라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회사 망하고 그 정수기도 망가졌어요. 정수기 필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수기 필터가 뭐 정수기 필터가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필터가 안 나오는데 하여튼 다단계 그 말도 끝이 났습니다. 아무튼 이 다단계 외국도 사례가 있으면 보면 버니 매도프라는 사람이 교도소 150년 이야 어지간히 해먹은 놈이죠. 자 버니 매도프는 자신만의 거대 피라미드 사기 형태로 독점적인 자산 관리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투자금부터 65조 와 이게 65조랍니다.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명을 보급받았다는 거 쪼개야 되는 거겠죠. 예, 나이 보니까 뭐 거기서 몇십 못 살고 죽겠네. 자 기업 윤리입니다. 그래서 개념하면 기업이 사회 속에서 한 조직으로 사회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기업의 경영이라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행동의 태도에 대한 도의적인 가치로서 그들의 의사결정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태도, 옳고 그름, 자, 기업 윤리에 대한 독자적인 정의 아무런 의미가 있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 기업 윤리는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에 이익이나 해를 줄 수 있는 기업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정의하는 부분이 안 된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독자적으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 또 주변에 있는 이해관계자, 많은 재료 공급업자, 또 금융의 투자자 이런 분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그 투명 경영 기업 윤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 기업에 있는 임원이나 그 기업의 임직원들이 의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자, 기업의 대도 배경 볼까요? 왜 기업 윤리가 되느냐? 자, 미국에서 제일 먼저 논의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기업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높은 기대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전통적으로 미국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관심이 없다. 자, 그 이유는 다른 국가들은 정부가 경제 발전에 주체가 생각하지만 미국은 이 자본주의 시장에 발달해가지고 대중들은 기업이 주체가 생각한다. 경제 발전의 주체가 대부분 나라들은 정부가 생각하는데 정부가 잘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기업 그걸 통해서 국민이 잘 산다 생각하는데 미국은 역으로 이 자본주의 시장이 잘 발달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그 어떤 기대치가 훨씬 크겠죠. 기업의 책임 소재도 크고 기업에 대한 윤리적인 어떤 그 기대치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먼저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자본주의의 발전과 역사를 같이 하는 기독교적 윤리는 청교도 원리를 기본 기업의 경영자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종교적 입장이 된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기업 대통령은 개인의 이득과 이기적 관점이다. 자, 볼까요? 자, 개인의 욕심, 기업의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맞죠? 이게 법인으로 개인 기업도 아닌데 법인 기업을 만들었는데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월급을 받아야 될 CEO가 돈을 다 가져가면 행령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만약 기업이 비윤리적인 가치관을 받는 종업원들을 선발한다면 이들은 자신의 비도덕적인 기업이나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득에만 연연한다. 한마디로 이미 문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이 얘기를 해도 되는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네. 조국 사태 말입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좀 제 개인적인 얘기할게요. 지지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는 조국 사태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신뢰 지수가 80%까지 올라갔다면 한 50%가 떨어졌어요. 한 30% 떨어진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에 대해서 좀 두둔하길래 좀 많이 실망했어요. 그 전까지만 저번에 이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많이 신뢰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얘기 하거든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윤리적 이기주의자, 그죠? 다른 사람들이 수용하는 윤리적 가치를 거부하기도 하고 자신의 그죠? 보다 타인의 이득을 생각, 자신보다 타인의 이득을 생각하는 이타주의 행동을 비합리적으로 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개인의 행동은 합리화되고 그죠? 이타주의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이 사회가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이 똑바로 운영될 수 있겠어요? 없죠. 자, 기업 윤리에 대해서 두 번째, 이득에 대한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기업이 이제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하는데 이럴 때 그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비윤리적인 행동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을 대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세 번째는 기업의 목표와 개인 간의 가치 상충된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이 추구하는 바와 개인의 구성원이 추구하는 바가 이 다를 경우에, 그죠? 또 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많죠. 이게 이제 딜레마로 빠지기 쉬운데 나오네요. 기업 내에서 어떻게 보면 하는 행위가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윤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사회적인 어떤 다른 어떤 이해관계자들은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내부 고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이 생기겠죠. 피스를 불러야 된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가지고 아유 눈 깜짝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내부 고발할 수도 있고 이런 때 그 윤리 기준이 딱 있다면 그걸 보면서 아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딱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담배 술 제조회사 자 담배를 많이 홍보한다. 그리고 담배가 몸에 좋지도 않은데 담배를 많이 판매한다. 좀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윤리적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술을 많이 먹어서 간암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은데 술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창출한다. 아 글쎄 이걸 간암에 걸려서 많이 지역사회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죠? 원전을 해체하는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원전에 대한 어떤 피복을 당하거나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는 있지만 효과적으로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게 없앨 때 더 많은 어떤 지구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이것도 딜레마거든요. 그죠? 그걸 또 공개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의 어떤 숙제로 과제로 넘기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하여튼 아까 다 했던 리포트 자료 주차 밝힌 것도 있고 그죠? 네. 자 문화적 상충 자 이런 부분 있죠. 국가 글로벌 기업인데 자 이 뇌물을 주고 서로 아부를 하고 그죠? 비자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정부의 관료들에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 아는 분이 인도네시아에 그 드럼통을 제조하는 회사를 제조를 만들었는데 그게는 아직도 007 가방에 돈답을 들고 간다요.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10년 전에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나라가 아직도 그런 부분이 허용되는구나라는 것을 가족적으로 듣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야만 그게 뭐 공장 앞에 길이 나고 뭐 이렇게 된대. 예.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거죠. 예. 자 세계무역 무대에 그죠 활동하는데 이 윤리적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어느 나라는 지키고 어느 나라는 안 지키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본국의 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타국에 가서는 현지에서는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네. 본국에서 문제가 없는데 현지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업 윤리의 사회적 중요성. 자 기업 윤리는 기업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함으로 해서 따로 뭡니까 정부에서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고 그죠? 그래서 기업 윤리는 기업의 이기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기업 윤리는 기업이라는 조직이 사회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시켜준다. 맞죠? 그래서 올바른 기준이 된다. 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윤리의 준수를 통해서 장기적인 면에서 질적인 경영성과 조직 유효성에 전달된다. 조직의 유효성이 뭐냐면 말 그대로 조직이 잘 단합되고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단합 잘 되면. 그래서 한마디로 신뢰하는데 그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믿고 서로 투자도 하고 하는데 기업 윤리의 활동은 사회 외부의 이해관계, 우호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종업원들도 그들의 기업 윤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자기가 속한 기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갖는다. 그럼 이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죠? 이런 기업에 내가 종사하는 게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한다. 그래서 우수 인재가 그 기업에 몰려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몰려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 윤리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행동 규범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인간 또는 시민으로서의 구성으로서 윤리적 성취감을 성취하게 된다. 성취감을 충족시켜 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죠? 분명히 이게 분량이 날 건데 이걸 그냥 완제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그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건설